먼저 작업할 이미지를 한 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이제 확대를 해도 잘 깨져 보이지 않는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축키 Ctrl Alt I를 눌러줍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떴는데, 여기에서 왼쪽에 보면 종횡비 제한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가로폭과 세로 높이를 동시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고 단위를 픽셀에서 %로 일단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100%를 만들어 놓고, 리샘플링 이 값에 기본값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세부 묘사 유지 확대라는 값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인쇄할 때 주로 사용하는 300픽셀 값으로 조정을 해주고요. 일단 세로 높이의 퍼센테이지를 200%로 맞춰주겠습니다. 노이즈 감소는 적당하게 70에서 100% 정도, 이렇게 한 85%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확대가 됐는데요. 이미지가 가장자리가 잘 깨지지 않아 보이죠? 이번 시간에는 작은 이미지를 크고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작업할 이미지를 한 장 불러왔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부분의 영역을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C를 누르고 엔터키를 한번 쳐주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만 잘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좀 작은 이미지로 이미지를 좀 변경을 해봤고요. 이 이미지에 좀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상단 메뉴바에서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이미지 크기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크기라는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가로가 지금 462픽셀에 세로가 522픽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작은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이제 크게 확대를 하거나 이 이미지를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인쇄를 하게 되면 지금 해상도가 72픽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72픽셀은 웹상에서 최적화된 이 해상도기 때문에 인쇄용으로 할 때에는 이게 이미지가 좀 화질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A4 용지에 만약에 인쇄를 하려고 할 때 윗부분을 보게 되면 다음에 맞추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원본 크기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규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A4 사이즈 210에 297, 이 300dpi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로폭을 보게 되면 210에 237.27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300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리샘플링 부분에 세부 묘사 요지라고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세부 묘사 요지 확대라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노이즈 감소 값도 원래는 이렇게 0%나 50%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확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0%로 맞춰놓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확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을 보게 되면 33.4%인 이미지가 이 화면에 꽉 차게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그냥 인쇄를 하는 것보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설정을 마친 상태에서 인쇄를 하게 됐을 때 좀 더 선명하게 인쇄가 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작업할 이미지를 이렇게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보게 되면 100%인 이미지이긴 하지만 가로 세로 픽셀 값이 좀 작은 이런 이미지인데, 이 작은 이미지를 확대를 하더라도 해상도를 좀 더 선명하게 유지하면서 확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메뉴바에서 파일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지정 형식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작업할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아래쪽에 지금은 png 파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카메라 로우로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로우 창이 열리게 되는데 이미지에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향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슈퍼 해상도 부분에 체크를 하고 향상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확대가 됐는데 이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은 66.67%이기 때문에 100%인 상태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O를 눌러서 원본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보게 되면 원본 이미지나 확대한 이미지가 둘 다 100%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긴 한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가로 세로 각각 2배씩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원본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확대한 이미지로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멘트가 뜨게 되는데 요거는 무시하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눈이라든지 이미지의 전반적인 부분이 이렇게 해상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DNG 파일을 이렇게 열기를 누르게 되면 그냥 열리지 않고 자, 이렇게 카메라 로우 기능을 통해서 사진을 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DNG 파일을 일반적인 JPG나 PNG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메뉴바에서 파일을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내보내기 그리고 PNG로 빠른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PNG 파일로 빠르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렇지 않으면 상단의 메뉴바에서 파일을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내보내기 그리고 웹용으로 저장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JPG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PNG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JPG로 저장을 했을 때랑 이렇게 PNG로 저장을 했을 때랑 파일의 용량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PNG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저장할 폴더를 선택을 하고 이 아래쪽을 보게 되면 파일 이름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게 되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영문이나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이름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저장했던 걸_01.png라는 이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파일을 이렇게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로 열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작업할 이미지를 이렇게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미지가 좀 뿌옇고 흐린 이미지라서 이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미지를 복제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단의 메뉴바에서 필터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기타 그리고 하이패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반경값을 이렇게 살짝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이렇게 하드라이트로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E를 이렇게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의 메뉴바에서 필터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선명 효과 그리고 고급 선명 효과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양을 이렇게 최대치로 올려주도록 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반경 부분의 픽셀 값은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제거할 부분은 이렇게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눈 모양 아이콘을 껐다 켜서 보정 전과 후의 이미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보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조금 더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컨트롤 L을 눌러서 레벨 값을 이렇게 살짝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레이어 1번과 2번을 모두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G로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눈 모양 아이콘을 껐다 켜서 원본 이미지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이미지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선명하게 보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작업할 이미지를 이렇게 한 장 가져왔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미지가 굉장히 뿌옇고 흐릿하게 된 이미지라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흐린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준 다음에 자, 상단의 메뉴바에서 필터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기타 그리고 하이패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옵션 창이 뜨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살짝만 픽셀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을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움직이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특정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 보기를 하면서 이렇게 픽셀의 수치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서 효과를 적용을 해준 다음에 자, 이 레이어 1번의 블렌딩 모드를 이렇게 오버레이나 아니면 하드라이트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E를 눌러서 이렇게 보이는 모든 레이어를 새로운 레이어에 병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바에서 필터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선명 효과 그리고 고급 선명 효과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명도를 좀 더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옵션 창이 뜨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선명도의 양은 이렇게 최대치인 500%로 맞춰주도록 하고 그 아래쪽에 반경 부분은 2픽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없애고자 하는 효과는 이렇게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선명도의 수치를 올릴수록 이 눈 부분은 선명해지지만 이 머리카락 부분은 좀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눈을 기준으로 해서 선명도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머리카락은 지금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이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전경색은 검정색으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금 크게 확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살짝 드래그를 해서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1번을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눈 모양 아이콘을 껐다 켜게 되면 기존의 원본 이미지와 보정한 후의 이미지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흐릿한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